제가 부산 무대에 진정으로 진짜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추운 날씨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6.25를 북한에 가면은 전승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남쪽에서 북침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쭉 전승기념관에 나열해놓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북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침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과거 6월 25일에 남침이 시작되면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개들이 내려와가지고 대구 다부동 전투, 거기가 낙동강 전선의 최후 교두보 전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백선엽 장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한 용감한 무장으로서 최고의 영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난시국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 기계화 1개 사단이 북한에서 그 러시아에서 준 탱크, 러시아에서 탱크, 소대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올 적에 미 기계화 1개 사단이 다부동 전투 거기에서 붙어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차 부대가 기계화 사단이 후방에 있는가 하면은 전방에는 보병이 앞서 있습니다. 그거는 전투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병 1개 연대가 북한군, 인민군 이게 같이 밀어붙이는데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퇴한다는 얘기를 누구로 통해서 왔냐면은 1개 연대가 후퇴한다는 얘기를 워커 장군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워커 장군은 사단장인 백선엽 장군에게 전화를 해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거는 미 1개 기계화 사단이 보병 1개 연대가 뚫히게 되면은 후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기계화 사단은 거기서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판단을 했을 적에 보병 1개 연대가 뚫혀버리면은 끝나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그때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워크 장군 각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갖고 이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는 집차로 급하게 몰아가지고 그 후퇴하는 연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자유대한민국은 영원히 끝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앞장설 테니까 저 고지를 향해서 갈 테니까 내가 후퇴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 뒤에서 나를 쏴버리세요. 이 한마디 거기에 1개 연대가 후퇴하다 말고 다시 발길을 되돌려 갖고 함성과 함께 그 고지를 진격해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북해군 개들이 진질인자 해가지고 잡았다 해갖고 안락해 좀 쉬고 있는 상황에 함성 소리와 함께 밀려오니 정원군이 도착했는 줄 알고 그걸 먹고 그대로 따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 1개 기계화 사단이 후퇴를 하지 않고 거기를 고수하는 바람에 그게 낙동강 그 교두보 전선 다부동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성기를 잡았습니다. 거기가 대한민국 6.25 전사의 최대 가장 정확한 반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대요. 인천 상륙작전 맞습니다. 메가드 원수가 인천에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리고 북한까지 그냥 끌어갔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오늘 여기 몇 가지 딱 적어놓은 핵심만 적어가지고 알리게 됩니다. 왜?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라는 영웅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 제일의 명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옛날 시대에 왕이 그 신하들에게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국민들이 가장 쉽고 가장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적어와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12권을 만들어 갖고 딱 갖다 바치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 보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 이걸 하라 하겠냐, 줄여와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6권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 줄여는 다음에 또 2권으로 또 줄여갔습니다. 그 2권을 줄여가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냐,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2권이 낮장 한 장, 이 한 장에 줄여갔는데 그 왕은 진짜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것도 다 어떻게 읽어보고 어떻게 다 외우냐. 가만히 생각해가 너희들이 어른해가지고 하나 좋은 거 가져와라. 그 답이 뭘까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세계의 제1의 명은 공짜는 없다. 무슨 일이든 간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서 계시는 거 지금 최선의 노력이고, 없는 주머니에 그 하다못해 버스비, 지하철 교통비, 여러분들 식대 다 들어가 오지 않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추례를 하라고 흘리라고 피를 흘리게끔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란 것은 뭡니까? 바로 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대로 제대로만 이거 끌어나가면은 정리가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법치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가장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에는 꽃은 선거죠. 이 선거가 제대로 되면은 인심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거 천심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힘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은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이끌어지는 나라가 될 텐데, 이 선거라는 자체를 아주 교묘하게 부정선거를 해체를 하고 있다. 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증거들은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가장 먼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29장이나 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9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까지 어떻게 돼가지고 절차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거라 하는, 부산에 여러분들 이재진 원장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정선거 관련해갖고 서울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소송 당사자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제가 그분을 어디서 만났느냐, 부산 태화당 백화점 앞에서 집회 행사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을 제가 만날 적에는 카톡에서 제가 만났죠. 그분이 저에게 무대를 세워주겠냐, 예, 나오세요. 부정선거의 최고 권위자라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태평TV의 김일성 교수하고 그 당시에 제가 무대 그 진행을 보면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갖고 나왔는데 팩트 전부 물증 증거자료예요.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였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더 나오는 겁니다. 점점 더 나와요. 이제는 아주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진 원장하고 여기 의논을 한 것이 뭐냐, 이재진 원장도 이 부정선거를 막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하죠. 국민들이 자기가 투표한 투표지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이재진 원장하고 저하고는 이 공명선거 관련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좀 돼가지고 지난 2월 13일 날 서울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흥사단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거기에 그 흥사단 거기에 별강당 그 3층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2월 13일 날 공명총 공명선거 정치 총연합회가 사단 법인체입니다. 정식으로 출범 대회 행사를 마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현재 늦게 이제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관계로 3월까지 밀려왔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명총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들고 있는 내용 중에서 딱 한 장을 갖다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실 거예요.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 여러분들 아마 받아보셨으면은 여기 위에 새까만 거는 바코드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거 요거 때문에 네모 따뜻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이거는 QR코드라고 합니다. 예, 작지만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구 선거 때 보면은 투표용지에 한이 적은니 뭐 컸니 하면서 이거 두 가지 투표용지 얘기가 나왔었죠. 예. 한마디로 투표용지가 두 장이었다는 자체도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하나가 돼야지 두 개가 되면 당연히 무효죠. 그거는 상식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공직선거에는 비밀투표 맞죠? 비밀투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코드나 QR코드가 투표용지를 받았을 적에는 이 바코드 QR코드가 투표용지를 받을 적에는 선거구 관리위원 하는 사람들한테는 밑에 요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 문양으로 잘라내는 부분 있죠? 잘라내고 나중에 접인된 부분에서 확인해내면 이게 투표용지가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거 여기 이 부분이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표를 하고 기표를 한 투표지에는 바코드나 QR코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비밀선거에 위배가 되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법조항입니다. 146조 3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코드 QR코드에는 어떤 암식이 됩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갖다 가게 사러 가면은 상품 하나를 갖다가 리드기에다 탁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금액이 얼마라고 탁탁 찍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콩나물이고 요거는 뭐 고구마고 뭐 해가 딱딱 찍힙니다. 자, 투표용지에 QR코드 바코드가 있습니다. 리드기를 딱 떼었습니다. 투표용지를 발행할 적에 한마디로 이 투표용지는 누구 거였는지 언제 발행했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그러고 그게 리드를 딱 떼면 여기에 투표지 기표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찍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확인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QR코드 바코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지가 되는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게 되면 그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쪽으로 떼주고 그 깨끗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를 하면은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몰라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언제 확인했느냐? 지난 6월 13일 지자체 선거 때 천연바위와 이재진 원장, 박정희 대통령 사정비서관 하신 이경희 박사와 세 사람이 종로구청에 가고 사전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투표용지하고 투표용지 봉투함, 네, 투표지가 그 당시에 투표용지 7장이니까요. 그걸 갖다 밀봉을 해가 넣어야 되니까 받았는데
투표지 그 봉투에는 바코드가 찍혀 있고 투표 용지에는 QR 코드가 찍혀 있어요. 자,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이재진 원장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112 범죄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범죄가 맞죠? 부정선거 관계되니까.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형사가, 사보 형사가 나오고 그 정보 경찰관이 나오고 해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 때 저는 아래 뭐 있었는데 뭘 했었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갖다 저는 찾았어요. 왜? 투표 용지를 갖고 따져야 되니까. 따지니까 저쪽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전화를 해주고 사람을 바꿔주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오게끔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QR코드 찍힌 걸 가지고 가로막대 세로막대형이라는 이게 진짜 이거 웃지 못할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투표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째 대한민국의 이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원천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그거를 종로구청에서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갖고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민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소에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죠. 그러면 투표용지 관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QR코드 바카드가 없는 깨끗한 투표용지에 여러분들이 기표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개표가 될 겁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사전 투표라는 것도 이동하는 과정에 보관하는 과정에 부정선거 획책할 수 있는 조항이 거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모수를 부릴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 배제하는 데는 현장 투표를 한 현장에서 개표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현명한 선거가 맞죠? 저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명총이라는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명총, 예, 공명총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딱 검색에 거기에 들어가시면 블로그가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공명총은 전국적으로 각 도시별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에 여러분들이 꼭 참관인이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갖고 휴대폰 요즘 카메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하는 기능 되거든요. 그거 전부 다 교육이 돼갖고 딱 갖다 대놓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계속 감시 들이대면은 누가 부정선거 하겠어요? 못하죠? 예,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딱 한 가지 에우레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발견했다 그러는 겁니다. 뭔 발견했는지는 그리스의 히에로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지 자기 건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간을 썼는데 이 건간이 순금인지 여기에 불순물이 들었는지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이신 아르키메데스라는 이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밝혀봐라 하니까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밝혔냐? 모든 것은 지혜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같으면 아주 옛날 아닙니까? 어떻게 밝혔느냐? 이분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물이 꽉 찬 물에 자기가 싹 들어가니까 물이 쫙 넘치지 않습니까? 그 넘치는 그거를 보고 지혜를 딱 얻었습니다. 뭐냐? 그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부력의 원리,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순금에 대한 비중은 금과 은에서는 무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거기에 은이라도 조금 섞여가 있으면 그 금관을 대보면은 그 부피가 커지는 만큼 물이 더 나갈 거고, 그 원리를 설명을 해가지고 에우레카! 발견했다. 우리가 뭘 발견했느냐?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에우레카!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에우레카! 에우레카! 예! 지금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영웅은 바로 부정선거를 막아서 이 민심을 천심에 깨끗하게 가장 그대로 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바로 가정의 화목과 이 나라의 건강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집회 시간이 4시